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원전 맥스터와 관련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찬성 결과를 도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네이처 ENT와 에코시스템의 잇따른 매립장 증설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가 포항 시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로 특혜 소지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소음이 적고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발전소로 불리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포항에 조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오천읍과 대송면 일대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업체 네이처 ENT와 에코시스템의 매립장 증설 계획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십 년 된 매립장을 다시 증설하는 것은 포항 시민들의 환경권은 외면한 채 사업주의 이속만 챙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업체 네이처 ENT. 최근 565만 세제곱미터 규모로 매립장 용량을 늘리고 앞으로 20년이나 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포항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적극 처리하라! 환경단체도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매립장 만료 시점이 다가왔는데 사업자 이익을 위해 도리어 규모를 늘려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난위험 D등급을 받은 일부 매립시설의 안정화를 이유로 앞으로 20년이나 더 사업을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단계에 있는 매립장들을 다시 파헤쳐서 옮긴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다른 매립장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포항 시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한 채 매립장이 증설될 경우 사업주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며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계속 진행할 경우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걸 파내가지고 옥명공원 옮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이익 창출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네이처 ENT와 함께 에코시스템의 매립장 증설 계획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상 40m까지 매립장을 높일 경우 주거지와 불과 2-3km 떨어진 곳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만들어지게 된다며 더 이상의 증설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네이처 ENT는 해명 자료를 통해 환경오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체 매립장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매립장 증설 추진 과정에 특혜 소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맥스터 추가 건설 공론화 담당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경주시 양남면과 울산시 북구 주민대책위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원전 맥스터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찬성 결과를 도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위원회 조사와 같은 기간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맥스터 건설 반대가 55.8%, 찬성 44.2%로 반대가 높게 나왔다며 양남면에서 찬성이 87.2%인 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음이 적고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발전소로 불리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포항 대송면에 들어섭니다. 포항은 지난해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로 지정된 바 있어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강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1,050억 원을 투입해 이곳에 15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어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발전 용량은 연간 12만 가구가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도시가스, 즉 LNG를 통해 추출한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켜 연소 과정 없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친환경 발전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날씨의 영향을 받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안전이나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 발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이제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시 설치되는 LNG 배관망을
그동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농촌 지역까지 연장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우선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대송면 대각일이 32가구에 도시가스가 연결됩니다. 그나마 이번에 그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집마다 가스렌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항은 지난해 수소 연료 전지 클러스터로 지정된 바 있어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 수소 연료 전지 유지 보수 등 원천 기술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있어서 우리 포항이 전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포항의 3대 미래 신산업은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수소 연료 전지 산업이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도 의회가 도정 질문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 실태를 점검하고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의원들은 동해안과 내륙, 북부권 등 3개 권역별 기업 투자 환경 조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의 대기업 위주 보여주기식 투자 유치가 도정 질문에서 지적됐습니다. 실적주의에 몰입해 거칠애적인 MOU만 쫓다 보면 우리 도가 정말 중요한 우리 도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망각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다며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53개의 기업 투자 유치 MOU를 했는데 한 4개 정도가 완전 포기 상태에 있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MOU 했다고 1, 2년 만에 완성되는 건 아니고 그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리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좀 진도가 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투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마련도 요구됐습니다. 경북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것은 이런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경북도는 동해안과 내륙, 북구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체질 개선을 통한 새 일자리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 도에는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안동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이런 부분이 새롭게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체질 개선을 좀 일으키고 있다. 이 밖에 경북의 수질과 대기오염 개선 마련 등 지역에 맞는 환경 정책 주문도 줄을 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 반대 대책위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30 국회의원을 만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의 전면 중지와 수성사격장의 이전 또는 완전 폐쇄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30 국회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장기면 수성사격장 소음과 진동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포항시 장기면은 오랜 세월 각종 군 사격 훈련으로 민원이 지속됐고 지난 2월 지역민과 사전 협의 없이 강행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주민들의 소외감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포항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병훈 의원 국감 자료를 보면 포항공항 활주로 활용률은 지난해까지 1%대를 유지하다 올해 들어 0.3%로 떨어졌습니다. 포항공항의 이 같은 활용률은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원주와 사천에 이어 하위 3위에 해당되며 포항공항의 적자는 2016년 99억 원에서 지난해 12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쌀쌀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의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지만 해가 지자마자 부쩍 쌀쌀합니다. 내일도 공기는 쾌청하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어제 만들어진 14호 태풍 차놈이 동풍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으로 향해 우리나라에겐 영향이 없겠지만 내일 밤부터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기 시작해 밤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9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1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는 내일부터 차츰 회복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마주 앉아 나누는 신라 이야기라는 뜻의 대담신라 프로그램을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월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발굴조사단을 이끄는 이종훈 경주연구소장이 발굴 성과를 소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합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대담신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경주시는 성건동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정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동대 내거리 일원 23만 제곱미터를 대상지로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생활 SOC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억새 군락지로 유명한 경주 동대봉산 무장봉에 등산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암곡동 일원의 차량 통행을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은 송곡 삼거리에서 대성마을을 거쳐 왕산마을에 이르는 5km로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구간의 노선버스를 증차 운행할 예정입니다. 설치미술 프로젝트 어항포항 야외 전시가 오는 20일까지 포항 동빈항 해상공원 광장에서 열립니다.